2부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찬종 의원님이 전화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이제 가을의 문턱에 진짜 성큼 들어섰네요. 예, 조금 시원해져서 견딜만 합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더니 이제 조금 선선해져서 조금 편안합니다. 오늘 좀 독도 무더위가 물러가는 것처럼 말이지. 예. 정치권에 꽉 막히고 답답한 일들도 좀 물러갔으면 하는 기원을 담습니다. 예, 정치권 답답함 예. 시원하게 날아가달라 이렇게 예. 주셨는데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최고 이제 이 독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코로나에 걸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에 민주당에 병상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예,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윤석열 예.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한다. 예.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을 했는데요. 예.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독도 지우기 관련 제기나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대변인이 한무슨 의원이죠? 예, 한민수 의원이자 예.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예, 그 대변인인데 대변인이 그 발표하는 걸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주 하이 옥탑으로 병상에 계신 이재명 대표께서 긴급 지시를 했다. 이게 정권이 독도 지우기에 나섰는데 조속히 항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라. 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그 보통 명사에 발작이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발작이요? 예, 발작.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 주변이 놀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것 같다. 좀 민망하지만은 그가 병상에 이 대표가 대변인에게 지시하는 것도 그렇고 대변인이 말하는 것도 아주 그 대표의 말씀을 아주 엄중히 존중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옥탑으로 올라가 얘기하더라고. 예. 예, 좀 민망하지만은 평양방송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김정은 동지의 무슨 말씀을 교시를 받든다는 그걸 연상케 하는데 예. 독도 지우기는 말이죠. 그게 조형물 철거로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헛짚었지요. 예. 그 새롭게 이제 단장하느라고 독도 조형물 외에도 이제 다 철거해가지고 독도는 10월 초에 독도의 날에 맞춰가지고 새로 조형물 세운다 이다 해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런 강경파에 대해서 독도는 이미 법률적, 국제법적, 그 다음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미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아, 이미 독도가 지워져 있나요? 지워져 국제법적으로, 예. 국제해양법상으로 한일 간의 그 이해가 충돌되는 그 지점의 독도는 이미 한일 간의 국제해양법이 적용이 안 됐고 경제적으로도 지워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수산 자원과 대륙붕의 자원 개발의 그 권리가 굉장히 축소돼 있다. 그건 언제 그렇게 되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그해 9월 98년 10월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수상 오부지 수상과 한일 미래지향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000년의 한일 간의 역사에 있어서 36년간의 강제 지배가 있었다는 극히 짧은 기간의 그 역사 때문에
한일 간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사를 뛰어넘어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 선언을 한 후에 일본의 여러 가지 그 문화 상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선언을 계기로 그 다음 달인 11월 28일에 신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예. 그리고 그 이듬해 99년 1월에 이 3년 유효 기간의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가 됐는데 이 한일 어업협정에서 이게 독도를 배타적 경제 수역을 걷는 EEZ의 기점을 포기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요건 이 지도를 놓고 제가 이렇게 지봉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쉽게 알아듣는데 지금 제가 지도를 띄워놨습니다, 저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한국해 동해라고 그러고 저쪽은 일본해라고 그러는 이 큰 바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하느냐. 이게 국제해양법에는 영토로부터 200해리.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독도가 우리 영토니까 예. 독도로부터 200해리는 약 370km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시마네현 앞에 있는 오키섬에서 우리 쪽으로 서쪽으로 200해리. 근데 이 양쪽의 이 200해리가 400해리로 겹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한 730km쯤 되니까 겹치니까 그러면 이 겹칠 때 어떻게 하느냐? 국제해양법은 그 중간선을 긋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울릉도에서 130km 오른편에 있는 독도가 우리 영토 아닙니까? 예. 오매불망 우리 영토 아닙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 병상에 있다가도 독도 한번 지시하고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이 독도를 기점으로 오른편으로 200해리, 그 다음에 일본은 오키섬에서 왼편으로 200해리, 요래 그 중간선을 그어야 되는데 독도를 포기한 겁니다. 울릉도를 기점으로 그리고 오키섬을 기점으로 한 그 선상의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독도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한국 측은 중간 수역이다. 일본 측은 잠정 수역이다. 이런 애매한 말로 이게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걷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울릉도에서 그었을 때보다도 독도에서 그을 때 우리의 배타적 수역이 줄어들지요. 그러겠죠. 제가 지도가 있으면 이걸 가르쳐 보겠는데 네. 울릉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보다 그 오른편은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하고 사이에 절반을 그으면 이게 울릉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네.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하면 남한 면적만큼 줄어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남한 면적만큼.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므로써 일본 쪽으로 이게 편입되게 된 데는 이거 저기 독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해도 근처로 가면 대화태 어장해라고 황금 어장이 있습니다. 네. 대륙붕 지역에. 이게 전부 일본 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일어업협정이 이게 독도를 사실상 포기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강경파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게 지금 독도 조형물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99년 1월에 이미 효력이 발효돼가지고 효력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3년 만기가 됐을 때까지 아무런 이 양쪽 나라에서 이 신청, 파기 선언을 신청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이 효력이 3년씩 자동 연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8번 자동 연장이 되어 있어요. 8번. 김대중 대통령 때 체결하고 한 번 또 연장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2번 연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또 자동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 영토 주권을 포기한 잘못된 어업협정을 이걸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파기 통고를 상대국에 하면 돼요. 파기 통고를 하면 그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언제 자동 연장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이라도 파기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 뒤에 그 효력은 정지되고 파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어협정은 독도 영토 주권을 포기했고 해양법상 일본에 그냥 내줘 버렸다. 독도를 사실상 지워버렸다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과 비준 과정에서 남해안 어민들이 굉장한 극렬한 집회 시위를 했어요. 선상 시위도 하고 그때 저는 남해안 곳곳을 다니면서 이 조약은 문제가 있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중대한 실수다. 우리가 이렇게 남한 면적만큼의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을 상실하게 됐다. 그 독도 주권을 포기한 것은 이건 재검토돼야 된다 하는 내가 연설을 수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이건 반드시 개정돼야 되겠는데 네.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강경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권고냐. 당신들이 그대들이 그렇게 독도에 대한 애착과 영토 주권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이렇게 객견이 쌓여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애국심을 존중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의 중요한 뿌리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초상화가 지금 민주당 본부에 걸려 있지요. 예.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묘소에 이재명 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참배하고 대통령님 부득이 저희들은 한일어협정에 있어서 독도를 지워버렸으니까 이걸 파기 결정하도록 정부에 권고 결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나무라시고 동시에 저희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밟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한일어협정 파기 선언하라 하는 권고 결의안을 내는 게 이게 순서다. 이게 기껏 조형물 하나 다시 새로 한다고 철간 걸 가지고 발작적으로 이게 또 반일 프레임까지 끄집어내고 이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고 그 국회의원들의 자세냐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앵커는? 지금 뭐 한일 간에 뭐 분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은 분쟁을 오히려 지금 촉진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한다는 의심은 좀 드는데요. 예.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문제도 있지만 한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도 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이죠. 예. 우리 정치권의 병폐라면 병폐고 이 극단적 행동 이거 정말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일 감정을 이게 부추길만 하는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그냥 발작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터뜨려요. 독도 문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아, 이 독도는 역시 분쟁 지역이구나. 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내는 명분을 자꾸 쌓아주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 광복절 그 건국절 문제가 생겼을 때도 조국 의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총독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여간 무슨 꼬투리가 있으면 반일 감정 부추기고 반미 감정 부추기고 하는데 이것은 해방 공간에서부터 북한의 이 끈질긴 선동 선전에 따라서 그 진정 주사파나 비진정 주사파나 간에 이게 반일 프레임 만드는 데 익숙해 있고 그다음에 반미 프레임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왔다. 누가? 국민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정치권,
지금 이 야당에 대해서 독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이재명 강경파에 대해서 뭐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고지 들을 것 같지 않고 예.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태를 깨우쳐야 되는데 이번 이걸 계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뿌리 깊은 반일 반미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호칭할 때에 일본 놈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호영카? 예,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일본 사람이라 안 그래요. 내부터도 일본 놈, 그다음에 외놈, 백범일지에도 외인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놈, 일본 놈. 그다음에 미국 사람을 지칭할 때도 미국 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 북한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이태리 사람, 뭐 스웨덴 사람 전부 사람자를 붙이는데 놈자를 붙이는 건 딱 두 나라야. 일본 놈, 미국 놈.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방 공간에서부터 이제 이게 반미 선동 선전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끈질긴 36년 강제 점령당한 것에 대해서 이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역사에서 짧은 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게 중국 사람 이렇게 존칭하게 된 거는 이게 모화 사상, 소중화 사상, 주자성리하게 매몰된 기간이 오래했기 때문에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게 중국 사람이고 일본 놈이고 이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중국이라고 하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을 말하는 것이죠. 중국이 이게 일본과 중국 사이의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굉장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중국은 이 일본으로부터 청일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중일전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명 살상을 당했. 1937년에 이게 남경을 점령해갖고 한 달 동안에 이게 공식 통계상으로 일본 통계도 그래요. 3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화북지방 점령당했고 만주에는 만주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한 이런 무수한 희생자를 냈어요.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비례적으로 적어 보일지 몰라도 그 상대적으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입은 피해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큰데 그럼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주은라이 외교 책임자 총리가 그리고 또 등소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왜 일본에 대해서 사과 반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1. 현재의 일본의 지도자들은 과거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그 군국주의자들이 아니다. 2.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자꾸 반성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등소평이 이제 최고 실권자가 돼가 일본을 국빈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 다나카 수상 때 중국과의 수교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나카 수상은 이미 은퇴해가지고 중풍 환자가 돼서 자기 집에 은거하고 있을 때에 국빈 초청을 받은 등소평이 그 사저를 방문합니다. 다나카 전 수상을 방문해가 예. 위로하고 그게 친교를 맺고 차를 마시고 하는 거 이런 걸 보여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도자가 만일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정권도 내놓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만일 우리가 한일 수교 과정에서 청구권 자금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배상의 성격을 띈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만일 그런 식으로 배상을 받는다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일본 열도를 다 팔아도 그 배상을 다 못 갚을 것이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중국사를 연구한 어떤 교수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중국이 그렇게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게 일본으로부터 은덕을 입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부 미쳐 있다. 일부 다 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누구하고 싸웠는가 하면 장개석군하고 싸웠거든. 그러다 장개석군의 힘을 다 빼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장개석군을 섬멸해가지고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게 된 데는 일본의 그런 이 힘이 사전적으로 작용했다. 이건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고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자관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의 그대로 담자는 게 아니라 표본 사례로 생각한다면 지금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발작적으로 무슨 조형물 사건 때문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허앵카는. 예. 발작적인 발작적인 행동이다. 아니 근데 친일로 치자면 사실은 그 역사에 민주당의 주역들이나 관계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의 뭐 일왕에다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거라든가 문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지. 예. 모든 걸 친일 프레임에 건다 그러면 지금 이 허행가가 잠깐 언급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따님이 일본의 국사관 대학을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고쿠시칸 대학. 이건 일본의 극우파,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일 합병에도 앞장서고 한 흥룡회가 설립한 대학, 극우 대학입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딸을 보내가 그 국사관 대학을 나오고 그 교가에 이 창립 목적이 어떻다 하는 거, 그게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김정수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부산 지역에서 일본 다도회에 참가해가 그 수련을, 깊은 수련을 받았다 하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정략적 차원에서 반일 감정에 올라탔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나는 조국도 그러하다. 만일 이걸 반일 감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협정은 지금 당장 파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인문사회학, 물리화학에 사용하는 그 단어들도 거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명치유신 전후에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정치라는 말, 의회라는 말, 물리, 화학, 생물, 그 다음에 신체 각 부분의 장기, 심장, 내장, 대장, 이거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철학. 이게 철학이란 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그거 다 따라해. 그러니까 국가, 민족 이런 것도 다 일본어에서 역사가 예. 공유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재명과 강경파들은 98년 10월에 김대중 오부지 정신에 돌아가라. 이거를 거부한다면 한일어협정 파기를 당장 국회에서 건국결의안을 내라.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1998년 신한어협정 그 당시 있었던 일도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중국과 관련된 뭐 주은래 등수평어 사례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